철학제재 인터넷 수능 지문 해설하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보시고 지문으로 가세요. 문제를 통해서 레비스트로스가 중심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유추라는 기본 개념이 있어요. 설명 방식 중에 유추라고 하는 걸 먼저 설명을 좀 할게요. 유추는 비유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씁니다. A가 B이듯 C, C도 D이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이때 A와 C는 범주는 다릅니다. 같은 범주여서는 안 되고요. B이듯 C이다는 유사성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녀는 꽃이다처럼 그녀와 꽃의 유사성으로 바로 비유하는 그런 은유법과 달리 기본적인 문장의 구조와 형태로 A가 B와 C이듯 D는 E와 F이다처럼 연결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해는 이 유사성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해시키고자 하는 건 뒷부분이고요. 이것을 효과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 보다 익숙하고 편안한 것을 통해 새로운 사실이나 좀 추상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방법, 이걸 참고해서 이 지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부터 보시죠. 레비스트로스는 언어는 무의식과 같은 것이라는 명제 아래 새로운 방향의 언어학을 정립한 구조 언어학자들의 성과를 방법론으로 해서 구조 인류학을 했어요. 우리가 이해해야 될 대상은 이 구조 인류학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방법론이 구조 언어학과 유사하다라고 되어 있죠. 뒷문장부터는 구체화죠. 구조 언어학은 개별 언어를 문제시하지 않고 모든 언어의 바탕에 깔려있는 무의식적 구조를 발견하는 데 주력했다. 이 듯이 레비스트로스의 구조 인류학 역시 A가 B이듯 C도 D이죠. 개별 언어 대신에 개별 사회와 무관하게 하는 말은 위에 나와 있는 개별 언어를 문제시하지 않고 이렇게 연결되죠. 모든 언어의 바탕에 깔려있는 무의식적 구조란 말이 모든 사회의 바탕에 깔려있는 공통요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회의 바탕에 깔려있는 공통요소를 다시 설명하는 게 측이죠. 같은 말입니다. 모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바탕이 되는 요소. 쉽게 정리해 볼게요. 레비스트로스의 구조 인류학은 개별 사회와 무관하게 모든 사회의 존립을 위해 바탕이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내고자 했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유추라는 거 공부해 놓으시고 구조 인류학, 레비스트로스의 구조 인류학이 어떤 내용인지를 뒷부분 내용을 통해 정리합니다. 자, 이제 A부터 읽을 때는 문제를 풀어간다는 생각으로 읽어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귀납법과 연역법을 이미 알고도 있겠지만 보기를 먼저 보고 읽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내용은 쉽습니다. 자, 요 내용이 이어질 테니까 사회가 존립하기 위해 바탕이 되는 공통 요소가 뭔지 그럼 찾아보죠. 레비스트로스는 현존하는 수많은 인간 사회를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하나의 공통적 요소를 추출했어요. 이 과정이 사실 귀납이죠. 여러 가지의 개별적 사실, 경험적 사실들을 이렇게 모아서 하나의 공통적 본질에 도달하는 방식, 이런 것을 귀납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통적 요소란 앞문단에 나와 있는 모든 사회에 깔려있는 공통된 요소라는 말과 같은 거죠. 그게 바로 근친상간의 금지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사회든지 아무리 다른 사회와는 이질적 사회라 할지라도 인간 사회인 이상 근친상간을 용이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이제 경험, 관찰을 한 거죠. 레비스트로스는 귀납적 방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어요. 자, 결론이 귀납적 방식이라는 건 다양한 사회, 거의 대부분의 사회의 특징들을 쭉 모아서 하나의 일반적 결론에 도달한 거죠. 보기를 보면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이 이거예요. 근친상간의 금지는 모든 인간 사회의 존립 조건이다. 앞문단과 연결하셨죠? 다른 한편 연역적 방법으로도 해서 귀납이라는 게 위에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귀납, 보기에 나와 있죠? 그 사실을 증명한다고 할 때 항상 그 사실을 찾으세요. 따라서 결론은 근친상간 금지는 모든 인간 사회의 존립 조건이다가 결론이 돼야 돼요. 근데 연역이라는 건 일반적 전제로부터 이와 같은 구체적 결론에 도달하는 방식이라서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논리적 전개 과정을 이해하면서 읽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아프리카의 사자무리에서 흔히 보듯이 동물 집단에는 근친상간의 무리를 존속시키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좁은 범위에서는 유전적 문제를 야기하지만 사촌간의 짝짓기가 금지된다면 동물 집단은 존속할 수 없어요. 동물 집단과 대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 사회에서 근친상간이 허용되면 사회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왜? 사회란 가족 외적인 인간관계를 토대로 해야 발생할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근친상간의 허용과 금지 여부는 자연과 인간 사회를 구분하는 경계선이다. 이게 결론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결론은 이미 나와 있죠. 근친상간 금지는 모든 인간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조건이다. 이와 같은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 대전제와 소전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선생님처럼 해보세요. 가장 일반적인 진술, 사회란 이 부분 보세요. 가족 외적 인간관계를 토대로 해야만 발생할 수 있는 집단이다. 자, 소전제, 결론과 연결해 주려면 뭐가 들어가야 할까요? 인간 사회의 근친상간이 허용되면 사회는 성립할 수 없다. 결론, 그러므로.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근친상간의 금지는 모든 인간 사회의 존립 조건이다. 한 번 더 하죠. 사회는 가족 외적 인간관계망을 토대로 해야 발생할 수 있는 집단이다. 인간 사회의 근친상간이 허용되면 사회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근친상간의 금지는 모든 인간 사회의 존립 조건이다. 이렇게 하면 논리적으로 연역적 방법이 성립할 수 있겠죠. A, B는 결국 모두 첫 번째 문단에 나온 인간 사회가 존립하기 위한 바탕이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레비스트로스의 연구 결과, 결론, 근친상간 금지가 인간 사회의 존립 조건이다 라는 내용과 연결됩니다. 자, 이렇게 읽고 난 다음에 멈추어서 한번 문제를 풀러 가보겠습니다. 문제 보시죠. 귀납법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개별적인 특수한 사실이나 원리를 전제로 해요 일반적 사실, 원리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는 개별적인 사회들의 특성을 쭉 경험적으로 관찰하고 연구해서 결국 일반적 사실, 즉 인간 사회의 존립 근거는 근친상간 금지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걸 가리키는 말이죠. 경험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사실 명제를 전제로 해서 논리를 이끌어냅니다. 반면에 연역법 한번 볼까요? 연역법은 일반적 사실이나 원리를, 여기서는 사회란 가족 이외의 인간관계를 형성할 때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집단이다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개별적인 특수한 사실이나 원리를, 그래서 근친상간 금지는 인간 사회의 존립 조건이다 와 같은 똑같은 결론을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럼 대전제라고 하는 게 일반적 사실이나 원리,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사회란 가족 외적인 인간관계망을 토대로 해야만 발생할 수 있는 집단이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결론, 근친상간 금지는 인간 사회의 존립 조건이다 같은 결론이 되려면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내용이 가운데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근친상간을 허용하면 사회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가 성립하려면, 즉 근친상간의 금지는 인간 사회가 존립하는 조건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미 지문을 읽으면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었다면 아주 쉽습니다. 일단 결론은 모두 같아야죠. 이미 A와 B의 연결 과정을 보면 연역적 방식으로도 그 사실을 증명한다라는 세 번째 문단 첫 문장에서 그 사실은 같은 결론을 가리키는 거죠. 여기 결론입니다. 이것은 경험적 근거, 전제가 되죠. 그래서 사실 명제 맞습니다. B에서 사회란 아까 설명했네요. 그죠? 이게 대전제가 되겠죠. 보통 대전제와 소전제 사이를 연결해주는 대전제와 결론 사이를 연결해주는 걸 찾아야 돼요. 결론은 똑같잖아요. 결론은 이거잖아요. 그러려면 근친상간 금지라는 게 서로 연결이 돼야 돼요. 사회란 가족 외적 인간관계망을 토대로 해야 발생할 수 있다. 근친상간을 하게 되면 가족 외적 인간관계망을 맺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사회를 형성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근친상간 금지는 모든 인간 사회의 존립 조건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요거는 동물 세계에서의 작은 문제점을 이야기한 것이지, 지금 방금 이와 같은 결론을 유도하는 방식에서의 소전제, 이게 대전제인데 이게 중간에 들어갈 수가 없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결론, 여러분 이 대전제와 이 결론을 중심으로 이 가운데 집어넣어 보세요. 도무지 논리적 연결 과정이 어색하죠. 정답은 4번입니다. 5번은 보기 내용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 사회 인간 집단을 연구해서 하나의 결론을, 공통적 본질을 찾았고요. 사회의 존립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 사회의 특성에 대해 일반적 사실을, 그 다음에 근친상간의 사회를 존립시킬 수 없다는 결론을 도달하는 방식이니까 이건 연역법에 해당합니다. 귀납 연역 자체를 잘 이해하시는 게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앞문단 내용을 읽었다는 걸 전제로 계속 읽어야 됩니다. 이제 근친상간 금지가 인간 사회 존립을 위한 바탕이 되는 거예요. 공통요소. 그러니까 구조 인류학에서는 사회의 바탕에 깔려있는 공통적 요소를 파악하는데 그 공통적 요소가 근친상간 금지라는 걸 A와 B를 통해 귀납적, 연역적으로 증명했죠. 자, 그렇다면 하고 이어집니다. 한 집단은 홀로 서기만으로 존속할 수 없게 되는데 근친상간이 금지되어 있으니까요. 자손을 번식시키려면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야 하는데 근친상간이 금지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다른 집단과의 교류가 필요하게 되죠. 이 교류는 일반적으로 여자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결혼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는 인간 사회의 보편적 특징이다. 레비스트로스는 2개 이상의 집단의 여자를 주고받음으로써 친족관계가 형성되고 이것이 사회구조의 기초가 된다. 중요한 것은, 자, 포인트, 근친상간 금지라는 사회적 무의식, 이게 이제 바탕이고, 바탕 위에 결혼이라는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간 사회의 근본이다. 근데 교환 방식, 즉 결혼이라는 방식 또는 여자 교환 방식, 이것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는 건 주변적 요소에 불과하다. 이게 본질적 요소, 공통 요소, 이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차이는 하나의 주변적 요소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 구조 인류학이 구조 언어학처럼 개별적인 사회와 무관하게 모든 사회 전체에 깔려있는 공통 요소를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이게 공통 요소에 해당하고, 이것은 개별 사회의 차이점인데 이건 중심이 아니라 주변적 요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라고 하는 건 앞문단 마지막 가지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교환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냐 하는 것은 주변적 요소고, 근친상간금지라는 사회적 무의식의 바탕 위에 결혼이라는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은 근본, 즉 모든 사회의 바탕에 깔려있는 공통 요소고, 이런 내용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점에서 레비스트로스가 취하고 있는 자세를 발견할 수 있다. 뒤에 설명되겠죠.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바로 읽으면서 풀어드릴게요. 그것은 그가 구조 언어학에서 유추입니다. A가 B이다, C도 D이다. 끌어낸 교훈이기도 한데, 자, 구조 언어학에서는 차이의 관점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차이의 관점을 구체화하는 겁니다. 철학은 이런 걸 잘 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차이의 관점이다. 이해해보죠. 언어학에서는 음소들이 각각 그 자체로 실제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음모음은 실제적 의미가 없죠. 기억이라는 음소 내에는 실제 기억이라는 음가가 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억은 이를테면 미음이나 시읒과 다르다는 점에서 자신의 음가, 소리값을 유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은 사실 기억이라고 해도 우리가 가 이렇게 발음해도 사람마다 공통 요소는 있지만 사실은 기억 자체가 다 똑같은 하나의 음가가 내장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소리와 다르다. 미음과 기억은 다르고 시옷과 기억은 다르고 비읍과 기억의 소리는 달라. 그래서 이 기억의 음가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자, 바꿔 말하면 하는 말은 다시 부연 상술이죠. 기억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다른 음소들과의 차이에 의해 설명되는 것.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바로 차이의 관점입니다. 이것을 앞부분 내용과 다시 한번 연결해 보세요. 이게 왜 갑자기 이 점에서가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자, 사회마다 여자 교환 방식은 다 다릅니다. 근데 그 다르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차이의 관점에서 이해돼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의 사회는 수많은 요소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요소들이 지니는 것은 지니는 가치가 아니라 결합되어 있는 관계를 중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요소들은, 즉 각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차이들은 전체의 체계, 구조의 일부인 거죠. 이걸 지문 내용으로 연결해 볼까요? 전체 체계와 구조는 모든 사회가 존립하기 위한 바탕이 되는 요소인 근친상간금지와 기본적으로 결혼이라는 교환인 거죠. 결혼이라는 교환 제도에 있다. 이게 본질이고요. 그리고 교환의 방식이란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양한 방식들은 이것의 일부로서만 의미가 있는 거죠. 이 교환 방식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가 아니라, 왜 나와 있죠? 결국 각각 다른 것들과의 차이에 의해서만 설명된다라는 논리인 겁니다. 자, 53번 문제, 차이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까 우리가 읽으면서 이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읽었고요. 차이의 관점이란 그 자체로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라 다른 것과의 구분, 그러니까 다른 것과의 차이에 의해서 그 대상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로 독립적 개념이 아니라 서로 대립되는 속성, 그 차이를 나타내는 관계의 개념이다. 정확하게 마지막 문단 내용과 일치합니다. 정답은 2번이죠.